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8단원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 단원 평가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설명한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옳은 학생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A. 환경은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습니다. A가 틀렸으니 1, 3, 5가 제외가 되겠고요. 2번, 4번에 B가 공통으로 있으니 C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함으로써 유기물을 생산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B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여러 생물 개체군이 모여 군집을 형성한다. 개체군, 군집,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생태계에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가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자, 가번을 보니까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가번은 분해자가 되겠네요. 자,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것은 기억에 의해야 해당된다. 자, 개구리가 겨울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비생물적인 요인이 개구리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기억에 해당하겠죠. 맞는 설명이니 니은이 되겠고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나오네요. 이것도 마저 보신다면 지렁이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지렁이 생물이 토양, 비생물적 요인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생물에서 비생물이니 니은에 얘가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들쥐와 토끼는 모두 소비자이다. 자, 들쥐와 토끼를 보니까 풀을 먹고 있죠. 소비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두더지는 올빼미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두더지는 올빼미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올빼미가 두더지부터 얻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1, 4가 해당이 되겠고요. 뒤것 보시면 참새의 수가 증가하면, 참새의 수가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메뚜기의 수는 감소하고, 참새가 메뚜기를 먹으니 메뚜기의 숫자는 감소하고 매의 숫자는 증가한다. 참새가 증가하니까 참새를 먹는 매의 숫자도 증가하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생태계이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억, 가와 나는 생태 피라미드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1번, 4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서 모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숫자가 나와 있죠? 100, 150, 15, 100, 1000, 120. 에너지량은 감소하고 있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니은도 마저 보신다면 생산자의 에너지량은 가보다 나에서 많다. 가보다 나에서 많은데 위에 있는 표를 보니 가의 생산자는 1000이고요. 그리고 나에서의 생산자도 1000이겠네요. 많은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북반구 대기대순환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A에서는 편서풍이 분다. 자, A에서 바람은 이렇게 불겠죠?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2번, B에서는 헤들리 순환이 나타난다. 자, B에서는 헤들리 순환이 아니라 페렐 순환이 되겠죠.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기억, 극순환, 피읍, 페렐 순환, 그리고 히읗, 헤들리 순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틀렸고요. 3번, 30도 부근에서는 고압대가 발달한다. 30도 부근을 보신다면 바람이 아래 하 내려올 강자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있으니 고압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라고 이야기하고
사막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60도 부근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했다. 60도를 보면 순환의 흐름이 하강기류가 아니라 상승기류가 되어 있겠죠. 틀린 설명이고요. 5번에 사막은 30도 부근보다는 60도 부근에서 분포한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30도는 하강기류이고요. 60도는 상승기류이겠죠. 당연히 하강기류 30도 부근이 사막이 많이 분포하겠네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옳은 설명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 평상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게 되겠죠? 그러면 채워주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겠고요. 자, 하강기류 그리고 상승기류, 상승기류이니 구름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엘니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역풍이 약해지고요. 용승이 약해지고요. 상승기류가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무역풍이 약해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강수량이 감소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1, 3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자, 동태평양 평상시에는 용승인데 엘니뇨면 용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약해져서 수온이 높아지겠네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증기 터빈에 10의 5승의 에너지를 공급하였더니 5 곱하기 10의 3승의 2를 하였다.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열 효율은 0.05이다.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건 공급한 에너지 분의 한 일의 양이 되겠죠. 얼마였죠? 5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것은 20분의 1이 되겠고요. 0.05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5가 해당이 되겠고요. 니은 저온으로 별해지는 열 에너지는 5 곱하기 10의 3승이다. 문제에서 5 곱하기 10의 3승은 2를 하였다라고 하니까 버려지는 열 에너지는 공급된 에너지에서 한 2를 제외한 값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으니 1, 3이 해당이 되겠고요. 디귿 열 에너지가 공급되는 곳은 열 에너지가 버려지는 곳보다 온도가 높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해초, 성계, 해달로 이루어진 생태계의 생태 피라미드, 즉 개체수 피라미드가 다음과 같이 변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까닭을 쓰시고 회복하기에까지 과정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일어난 까닭은 어떻게 될까요? 해달이 줄어드니 그 먹이가 되는 성게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성게가 증가하니 성게가 먹는 해초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가 다시 평형을 유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게가 증가하니까 해달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 개체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해달이 증가하니까 성게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고요. 성게의 숫자가 감소하니까 다시 해초의 양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다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된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다음은 우포늪을 설명한 것이다. 쭉 보시면 우포늪이 생태계를 잃어버렸다가 기억 1997년에 생태계 보존 지역, 그리고 98년에 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 2011년에는 천연기념물 제524호로 지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기억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 까닭을 쓰시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주는 의의를 생태계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자, 기업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뭘까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의의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커지면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한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1970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계 평균 해수면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해수면의 높이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해 보시오. 자, 해수면의 편차가 증가하고 있죠. 플러스 값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빙하가 녹아 바다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해수의 부피가 열팽창으로 인해서 증가했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사막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막화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나무, 경작지, 가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인위적인 원인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나무, 즉 산림, 훼손을 억제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작지를 그리고 가축을 풀어놓는 방목지 확대를 억제해야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풍력 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풍력 발전기의 날개를 돌린 후 바람의 세기는 어떻게 될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움직이면서, 즉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바람의 세기는 그만큼 약해지겠죠. 왜냐고요?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생산됐으니 생산된 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드니 바람의 세기는 약해진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은 각 전등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겨울철에 식물을 기르는 비닐하우스에서는 두꺼운 천으로 비닐하우스를 감싸덮고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는다. 이때 조명으로 형광등이나 LED보다는 백열등을 사용한다. 그 까닭을 설명해 보시오. 자, 백열등을 보니까 사용한 전기 에너지에서 발생한 열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많은 열 에너지가 발생하니 이 열로 난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변화와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쪽에는 투발루라고 하는 섬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투발루 섬이 잠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적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미국이 14.19톤, 그리고 호주는 19.64톤, 투발루는 0.4톤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사례로 들어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계 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시오. 자,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생태계가 평형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더 심각하게 인간의 생존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2번 이 자료를 바탕으로 투발루의 위기는 자국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오. 아니죠. 왜냐하면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보았을 때 투발루는 0.46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자국민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적으시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한번 답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즉 이산화탄소의 배출 의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을 온난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산화 배출량을 줄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와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단원 단원평가를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